네, 동적 프로그래밍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첫 번째 파트 1에서 동적 프로그래밍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 네 개의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WIS, 독립집합 찾는 거예요. 패스그래프에서 봤었고, 또 이항계수 봤었고, LIS라는 문제를 봤었고, 유명한 영인 냅색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옵티말 서브스트럭처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이 스트럭처를 찾아서 점화식을 만드는 게 만들기만 하면 이걸로는 게임이 끝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찾고 점화식만 찾으면 그 다음엔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더하기 위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4개 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염기 서열 문제, 이 문제는 설명드렸었고요.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 문제. 우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살펴봤었는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음수일 때는 안 돼요. 음수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치가 음수일 때 할 수 있는 플로이드 최단 경로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대단히 유명한 TSP, Traveling Salesperson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개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염기 서열 문제입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의 유사성을 보는 문제이고요. 노트 8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 탐색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 탐색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할 정복 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거고, 분할 정복도 별로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그리디 알고리즘 살펴보고, 안 되면 전수조사로 해야 되는데, 이 전수조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bottom up 방식이고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이어나가는 거고요. bottom up 문제이고요. 그 중에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한 가지 변형으로는 전수조사 형태로 만든 다음에 메모이제이션을 써서 중복 계산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기서열 문제는 뭐냐면은 일정 문자들, 실제 A, C, G, T 4개의 문자가 주어짐으로 구성된 문자열이 2개 주어집니다. 2개의 문자열의 길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일치시키는 건데 어떻게 일치시키냐면은 갭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예를 들면 이렇게 2개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일치시킬 수 있고, 얘네들은 일치가 됐기 때문에 페널티가 0입니다. 그런데 얘는 G와 갭이랑 일치되기 때문에 갭 페널티라는 걸 받게 되고, T와 A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매치 페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배치했을 때 페널티 점수가 최소화되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두 문자열에 갭을 추가해서 두 문자의 길이를 같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갭을 추가해서 두 문자를 같도록 만들었을 때 가장
페널티 점수가 최소화되는 배치를 찾아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최적화의 구조를 우리가 구조로부터 소문제를 찾죠. 그렇죠? 그래서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두 개를 일치시킨 거죠. 어떻게든 갭을 넣어서 원래 있던 x, y가 있는데 얘를 x 프라임으로 바꾸고 y 프라임을 바꿔서 이제 일치했어요. 길이가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x의 갭 주간 x 프라임, x 프라임이 아니라 x 스타, y의 갭 주간 y 스타가 있을 때 두 개의 길이는 일치합니다. 참고로 불필요한 갭의 추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런 A, G, G, 공백, G, C, T, A, G, G, 공백, G, 공백, C, A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백끼리 매치하는 거는 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에 우리가 솔루션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적화 구조 살펴볼 때 지금까지 WIS도 그랬고 LIS도 그랬고 또 영일 랩색도 그랬습니다. 이 해의 마지막 요소가 뭐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여기는 집합에 있는 요소들인데 이 마지막 요소가 여기에 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를 가지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마지막 위치에 대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이 마지막 요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우 1은 XM과 YN이 정렬, 그러니까 갭하고 정렬된 게 아니라 서로 어떤 문자와 어떤 문자가 정렬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 2는 XM은 문자인데 Y는 갭이 된 거고요. 경우 3은 갭과 YN이 정렬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이 갭은 의미가 없습니다. 갭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갭과 갭의 정렬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개만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이때 뒤에 가서 이 점화식을 만들 때 X'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 X'은 X에서 XM을 뺀 거고요. Y'은 Y에서 마지막 문자들을 뺀 거를 X', Y'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 X', X 스타가 있죠. 그거 잘 보시고 X 스타는 그 해에서 최종적으로 일치시킨 거고 X가 원래 문자열이고 X'은 마지막 문자를 뺀 거. 원래 X에서 마지막 문자를 뺀 거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경우가 세 가지인데 특성을 살펴보면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적화에서 XM과 YN이 정렬된 경우 X'과 Y'의 배치는 최적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X', Y'은 X'에서 마지막 거를 뺀 거죠. 여기서 이제 XM과 YM을 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과 Y'의 배치의 페널티가 P라고 하면 X' 배치가 최적이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P' 해에 마지막 두 문자를 정렬한 배치를 추가하면 원래 페널티보다 더 작아지니까 이게 최적이라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하여튼 모순의 증명은 말하고 나면 되게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또 최적이다라는 거예요. 얘 빼고 나서. 그리고 XM과 갭과 정렬한 경우에는 XM과 갭과 이 또한 또 최적이죠. 최적인데 이 경우에는 X'과 Y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y를 가지고 만든 어떤 최적, 그리고 x'으로 만든 x에서 x 뺀 그것이 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렬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x가 있고 x'이 있고 x'가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x는 원래 문자열이에요. x'는 우리가 이 최적회로 만든 그 솔루션이 되겠고 x'은 x에서 그 마지막 문자를 뺀 나머지 거 갖고 만든 어떤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과 이제 y''의 솔루션이 여기서는 최적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는 x'과 y, 얘는 x와 y''이 최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점화식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경우 1, 경우 2, 경우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파 xi와 yi가 일치됐으니까 이게 뭐 페널티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거 문자로 매핑됐으면 그 페널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리커시브하게 이제 그 하나씩 뺀 거, 마지막 문자를 뺀 두 개에 대한 최적의 그 값과 더해주면 되겠고, 경우 2는 갭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에서 하나 뺀 문자와 j를 일치시키는 그 최적해. 그 다음에 a의 갭, 이거는 y죠. 그 다음에 요거 y에서 하나 뺀 거랑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는 1에서 m까지, j는 1에서 n까지가 되겠죠. 서로 x와 y의 길이가 다르니까 베이스 케이스는 i와 0, i와 0, 그러니까 x에 있는 문자와 0으로 갭으로 일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 c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백으로 일치시키면 이제 p10, p20이 다 갭이죠. 그래서 i 곱하기 갭, j 곱하기 갭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면 이제 m 플러스 1 배열을 만들고 요 값들을 초기화해주고 아까 만들었던 요 식을 점화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생각해내는 게 힘들고 그로부터 점화식을 계산해내는 게 힘들지 이걸 구하고 나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다라는 거고요. 이 비용은 mn, 이 배열에 있는 걸 다 구해야 되니까 OMN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했을 때 해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거꾸로 가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걸 보고 이걸 이용해서 구했는지 이걸 이용해서 구했는지 이걸 이용해서 구했는지 보면 어떻게 일치시켰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또 이걸 보고 얘는 어떤 거 갖고 됐는지 계속 찾아 나가면 전체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부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진 검색 트리. 이진 검색 트리는
자료구조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고요. 이진 검색 트리는 트리로 구성하는데 검색할 키들을 이 조건이 만족하도록, 즉 X 값이 있으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다 X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X보다는 항상 커야 됩니다. 재기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진 검색 트리에서 어떤 키를 찾으려면 루트와 비교를 해서요. 루트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또 여기서 비교해서 요거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찾는 비용은 그 트리의 높이만큼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트리가 균형 트리이면, 그러니까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57처럼 하면 이건 뭐 선형 검색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되어 있으면은 그 로그 n, 어떤 키를 찾든지 간에 최악의 경우에 로그 n 비용으로 그 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진 검색 트리고요. 이 균형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진 검색 트리는 트리를 그 값을 추가하는 순서에 의해서 트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7을 먼저 추가하면 7이 루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를 추가해야 되면 7보다 작은 애, 그럼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를 추가하면 5보다 작은 애, 여기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3을 추가하고자 한다. 5보다 작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에 가야 돼요. 6. 7보다 작죠? 5보다 크죠? 그럼 여기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트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면 검색 비용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최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삽입하면서 균형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트리들이 있죠. 그게 이제 AVL 트리, 레드 블랙 트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는 문제는 검색 키마다 검색하는 빈도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키를 우리가 균형 있게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균형 트리로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데, 만약 검색 키마다 검색하는 빈도가 다르면은 이 빈도에 맞게끔 최적화된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더 빠르게 검색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키가 있고요. 이 키의 실제 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y보다는 작고 y는 z보다는 작을 때 x의 검색 빈도가 전체 80%예요. 그리고 y와 z의 각각의 검색 비율은 10%이다. 그러면 평균 검색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를 검색하는 비용은 두 번의 비교가 필요하겠죠. 얘도 두 번, 얘도 한 번이면.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요 트리에서의 평균 검색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x는 2 곱하기 0.8, 80%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1, 2 이렇게 되니까 1.9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은 효율적이지 않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검색 비용이 x가 월등히 높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균형 트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키들이 주어지고 이 키들의 검색 빈도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이진 검색 트리는 검색 키가 주어지고요. 그 것들의 빈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평균 검색 비용이 최소화되는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검색 비용은 아까 얘기한 depth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 2, 요게 검색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요 비율을 곱하면은 되겠고, 그들의 전체 합이 이 트리에서의 평균 검색 비용이 됩니다. 이 문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K1, KI의 실제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KI의 실제 값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N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 값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T 값을 1에서 N, K1은 1, K2는 2, Kn은 N, N으로 놔도 문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빈도들이 다 1이 아니어도 돼. 그런데 이 합이 1이 넘을 수는 없죠. 1이 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은 요게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트리가 있을 때 6을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7보다는 작으니까 1로 오겠죠. 5보다 크니까 1로 와요. 없어요. 그럼 없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에 대한 검색 비용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에서 10까지 늘 여기서 찾는다. 그러면은 없는 애들 때문에 또 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적 이진 검색 트리는 검색 키가 있고 빈도가 있고 여기 있는 키들만 검색한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 키들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서는 그 트리에 없는 키를 검색하진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응용에서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항상 이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많겠죠. 얼마나 있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완전 탐색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럼 뭐 분할 정복을 해볼 수 있을까? 탐욕적인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적인 기법으로 쓰면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키들은 루트에 가까워야 되고 가장 빈도가 낮은 키들은 루트에서 멀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우리가 익히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적인 기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가장 빈도가 높은 키들이 루트에 가깝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거꾸로 가장 빈도가 낮은 것들이 루트에서 멀리 단말에 도착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텀업, 아래서부터 만드는 방법, 탑다운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요런 1, 2, 3, 4로 갖고 만드는데 1의 검색 빈도는 2, 0.2%, 뭐 0.24, 0.73, 0.1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가장 버텀업, 아래서부터 만들어가는 거니까 4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놔야 되니까 이 밑으로 놓으면 안 되겠죠. 2를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가 2예요. 그러면 2가 1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3이 들어가면 3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도 옵티멀한 솔루션이 아니고 얘도 옵티멀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옵티멀한 건 요 형태예요. 그래서 버텀업으로 해도
답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탑다운 했을 경우에 좀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는 1, 2, 3, 4가 있고요. 검색 비용은 0.1, 2가 0.34, 3이 0.33, 그리고 4가 0.32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2니까 2를 루트에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높은 게 3이니까 3의 밑으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4니까 이렇게 되고, 2에 되니까 1이 돼요. 그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게 옵티멀이냐? 아니에요. 이게 옵티멀입니다. 따라서 버텀업을 하든 탑다운을 해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인 기법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 전수조사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뭘 해봐야 돼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됩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톱다운 방식에서 루트의 선택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루트를 예로 할 건지 또 예로 할 건지 이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보냐? 루트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적 프로그램에 의하면 전수조사하는 거니까 모든 애들이 루트가 되는 애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키가 1부터 n까지 구성되어 있으면은 1도 루트인 경우, 2도 루트인 경우, 3도 루트인 경우, 4도 루트인 경우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무지 많겠죠? 근데 그게 전수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검색키가 루트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구한 게 실제 우리가 이제 답이 되려면 이렇게 구성된 최적의 BST의 루트 노드의 키 값이 R이고 얘가 R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최적화의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죠. 점화식을 만들어야 전수조사를 버텀업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해든지 간에 어떤 해 중 이 n개 중에 하나는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가 있을 때 특징은 뭐냐면 얘 서브트리가 TL이고 TR이면 이 TL은 뭐가 되냐면 1에서 R-1을 이용해서 트리를 만들었을 때 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애들도 R 플러스 1부터 N으로 그 검색키로 어떤 이진 트리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그 이진 트리의 최적화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L과 TL은 최적의 BST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최적의 BST이면 얘도 최적의 BST고 얘도 최적의 BST고 그럼 이게 재기적으로 또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참일까? 정말 그럴까? 증명을 해야죠. 증명하기 싫은데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의 구조를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의 특성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올바른지를 검증하고 나서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증명이라는 걸 별로 안 하고 이제 아니면 증명을 했죠. 모순에 의해서 되게 간단하게 증명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죠. 근데 결국 얘도 이제 모순에 의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TF 스타라는 게 다른 애가 또 있다. 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의 그 최적의 값, 이 CT 프라임이 이 CT보다 얘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적해라는 거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TL이 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애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얘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CT 프라임이 CT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되는 거죠. CT가 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CT가 뭐냐면은 얘네들의 검색 키들의 그 검색 비용 곱하기 그 빈도가 되겠죠. 그럼 얘를 풀어보면 R은 PR이 될 테고 나머지는 SI 곱하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PI와 SI인데 SI는 2보다는 클 거예요. 루트는 아니니까 2보다는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 빼버리면 얘는 합이 될 거고요. 모든 빈도들의 합이 될 거고, 요 TL의 평균 검색 비용이 될 테고, 요쪽은 TR의 검색 비용이 됩니다. 즉, CT는 1 더하기 이렇게 돼요. 물론 얘는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상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1이라고 가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CT 프라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같고 얘랑 같은데 얘가 TL 프라임이 얘보다 작다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럼 모순이니까 이게 성립합니다. 즉 얘가 최적해이면 얘도 최적해이고 얘도 최적해이고 얘를 또 쪼개면은 요것도 최적해, 요것도 최적해. 그 애들로 구성된 최적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브트리, 그 옵티멀 서브트리 스트럭처에 대한 그 특징도 살펴봤고 뭘 하고자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검색 키들을 루트가 되는 최적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어서 그 중에 최소값을 찾자라는 거예요. 키 1이 루트일 때, 키 2가 루트일 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내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니까 작은 거부터 찾아서 바텀업 형태로 구현할 거다. 바텀업 형태로 구현하면은 이 문제를 DP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나 되나 이게 이제 MMO 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색키가 1부터 n이면은 이 키들이 모두 루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모든 i에 대해서 요거와 요거를 구해야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TL이고 요게 TR인 거. 그런데 얘를 TL과 TR을 구하려고 그러면 또 들어가서 여기서 요런 애를 또 구해야 돼요.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부터 i-1, i 플러스 1부터 n 이 문제들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3부터 5, 뭐 3부터 7 이런 애들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i인 j에 대해서 ij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 전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j가 i부터 j까지 키들로 만들어진 최적의 그 이진 검색 트리의 비용을 찾는 거예요. 그럼 걔가 뭐가 되냐면 이 ij에 있는 애들이 하나하나씩 루트가 되는 애, 그래서 그 루트가 되는 애 뺀 i부터 그 루트가 되는 애가 r이면 그 r인 애를 뺀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화식이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에서 8이다. 그럼 3에서 8이면 3이 루트가 되고 4에서 8이 오른쪽에 있는 애, 4가 루트가 되고 3이 이쪽에 있고 5에서 8이 되는 애, 이런 애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럼 5에서 8이는 또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쪼개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쪼개다 보면은 이제 작은 애들끼리만 하나만 돼 있는 경우, 또 2개 돼 있는 경우, 3개 돼 있는 애들을 다 점진적으로 풀면 돼요. 그리고 이게 i가 j보다 커지면 0이죠.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넘어간 거니까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걔는 0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요렇게 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 딱 반만 써요. 반만 쓰고 이쪽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bottom 앞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크기 위주로 검색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C1을 풀 거고 C2을 풀어요. 그러니까 C11이라는 것은 그 K1만 가지고 만들어진 이진 트리고 C21은 K2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쭉 해서 CN N1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C1, 2, C2, 2. 그러니까 C11은 K1, K2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고요. E2는 K2, K3를 이용해서 이진 트리를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체적으로 보면 n제곱의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문제를 풀 때는 요것들의 민값을 찾아야 되죠. 요게 roughly n이라고 치면은 전체 비용이 n3승입니다. 그래서 n제곱 n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걸 더 최적화하면 n제곱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